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증여세 또는 부동산 투기 단속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유형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와 관련 세금 추징 사례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될까요? 그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며 양육하는 동물의 근본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찬스는 비단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자식의 부모 찬스 사용 때문에 수많은 정부 고위직 임명 동의안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만큼 부모나 자녀는 아빠, 엄마 찬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녀의 증여세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짚어보고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상의 표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은 살아계실 때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을 한다거나 사회 공헌을 위한 기여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그리고 남은 재산은 결국 자녀에게 살아생전 증여나 사망 시 상속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증여 상속 시에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각종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상에서 국세청과 세종시의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를 보고 계시는데요.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연수자 등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부모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편법 증여 혐의를 받아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은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부의 대물림을 하더라도 합법적이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올바르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괜히 한순간의 편법 탈법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적발이 되어 부모나 자녀에게 큰 오점을 남겨 고위공직에 낙마를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타깃이 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연소자 227명으로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을 했으나 실질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든지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과 부모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수저 자녀 41명,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부담부 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을 했음에도 근저당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 간 차용 거래를 가장을 해서 증여 사실을 의지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호황업종을 운영을 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부동산 거래 위반 조사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반사항을 보게 되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세무 관련 위반 사례가 31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나 계약 체결을 거짓 신고 또는 실거래 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 택지 개발 촉진법을 위반한 사례, 제3자에게 명의신탁 또는 3년간 장기 미등기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등기 혜택 등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위반 사례 조사 유형을 보게 되면 부모 등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 증여가 가장 많고 소득 없는 연소자의 호화 사치 생활, 부모 신용카드를 자녀가 대신 사용하거나 자녀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고 부모의 회사 자금을 자녀를 위해서 불법 유용하는 사례, 또한 부동산 거래 지연이나 거짓 신고, 실거래 가격 업다운 거래, 분양권 등 불법 전매 또는 제3자 명의 신탁, 장기 미등기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공인중개사 초과보수를 수수한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등이 주요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거래를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관련 질문 답변 사례 몇 개를 살펴보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에 전세자금 5억 중 부족액 2억을 부로부터 차용을 하여 현재 매달 원금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될까요?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드린 답변을 보게 되면 원칙은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추후에 작성이 되었어도 사실과 부합하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세무당국의 사실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으며 원금을 계속 갖고 있다면 차용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은 부모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모의 회사까지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답변을 보게 되면 과세 당국은 증여한 금액이 합당하게 벌어들인 소득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회사가 정당하게 모든 과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회사 또한 각종 세무신고 납부 내역을 과세 당국은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해서 자녀의 자금 출처 조사로 인해서 부모 회사의 세무조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게 되면 자녀 A는 무직으로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고 자녀 B는 오피스텔 전세를 구입을 했는데요. 은행 대출금과 이자, 오피스텔 전세금 등은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해서 지출을 했으며 아버지는 병원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녀 A와 B를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공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로 인해서 부모 회사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관련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부모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을 유용을 해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내년에 증여공제 한도가 1억으로 인상이 되면 과거에 공제받지 않은 부분도 소급 적용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증여공제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늘어나면 한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증여공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한도가 증액되면 10년 내에 5천을 기존에 공제받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추가로 5천만 원 공제가 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로부터 빌린 돈 3억에 대해서 당초 채무상환기간 7년을 경과를 하였는데 본인, 자식의 자금 여력 부족으로 인해서 원금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만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있고 계속 원금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드린 답변을 보게 되면 상속증여세법상 과세가액에서 인정된 채무 또는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 채무는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에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2회씩 부채 사후관리 점검을 하고 원금 상환 불이행 시에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겠습니다. 흔히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인정받아 공제받는 방법인데요. 채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사후관리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과세 결정 시 인정된 채무는 그 채무를 언제, 어떻게, 누구의 자금으로 상환했는지를 점검을 해서 실제로 채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상환 과정에서 증여 혐의가 의심되면 조사 확인하여 과세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되겠습니다. 채무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상속증여세법상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 채무, 취득 자금 출처 확인 시에 자금 출처로 인정된 채무, 예시를 보게 되면 부모나 가족 간 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되겠고요. 부담부 증여 시에 공제해준 채무,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등 사실조회 안내문을 보고 계시는데요. 금융권 대출금이야 세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만,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의 채무 존재 사실 여부를 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경우는 가족 간 또는 타인 간의 채무가 되겠는데요.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추후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가공채무로 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은 필히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가급적 10년 이내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작성 후 상호 인감을 첨부를 한다든지 우체국 내용 증명, 공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무액과 이자, 상환금 등은 추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도록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통해서 송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타 참고사항으로 이자율은 세법상 금리인 정해진 4.6% 이상을 기록하시는 게 좋겠고요. 2억 1천만 원 이내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이자율 없이도 가능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법정 금리인 4.6%와 실제 이자율과의 차이가 1천만 원 이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은 반드시 채무자의 소득 자금으로 상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관계자 간의 채무 면제 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는데요. 채무 상환 의무를 면제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계속적으로 이자 지급도 없이 채무 원금을 변제를 하지 않거나 상환 만료일이 되었음에도 재차 연장이 된 경우 또는 채무자의 소득이 전무하여서 상환 능력이 없다고 과세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 즉 상속증여세법 제3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돈을 빌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금에 대해서 반드시 상환 기일을 정하고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 만료일을 재차 연장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소득 발생이 전무한 경우에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간주되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증여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5억, 내년부터는 10억으로 인상 예정입니다만 5억을 공제하고 10 내지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자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서 상속세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찬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바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세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각종 상속이나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채무 공제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를 하셔서 편법 증여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추후에 소명 자료를 완벽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연소자 등에게 증여를 할 때는 공제 한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자인 부모의 소득은 투명하게 얻어진 수입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수증자의 증여금액뿐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가 정당한 소득으로 증여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특히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이용을 해서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행위는 매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고를 해줌으로써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소명에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호화사치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편법 증여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각 세목별로 궁금하신 사항은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